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공식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첫 에피소드인 만큼 팟캐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근래 들어서 호스트나 청취자 포함 팟캐스트 시장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들에 관해서 저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간단하게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제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긴 한데, 또 제가 오늘 에피소드 안에서 팟캐스트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는지 한번 카운팅 해보시는 것도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근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사람, 또 듣는 청취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 세계 청취자 수가 5억 5,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유튜브나 인스타, 뭐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수겠지만 그래도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포티파이 단독으로 서비스하는 팟캐스트가 거의 200만 개에 육박을 한다 하는데요. 이 정도면 뭐 스포티파이는 단순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오디오 컴퍼니인 수준에 도달한 것 같아요. 또 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특히 젊은 세대, 20, 30대들의 청취자가 부쩍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팟캐스트, 라디오 하면 그저 어렸을 때 아파트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를 듣는 게 전부였고, 또 라디오 DJ 하면은 40대, 50대 그런 정말 어른들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시대가 급변하면서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된 것 같아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유튜브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팟캐스트는 뭔가 계속 뒤로 밀려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젠 눈으로 즐길만한 건 다 즐겨봤으니까 눈에게 휴식을 좀 주고 내 귀를 풍족하게 해보자. 그런 마인셋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흡수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인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다른 플랫폼, 특히 유튜브와 비교했을 때 팟캐스트만이 가진 고유의 장점 또는 단점이 무엇인지,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청취자로서 또 새로운 호스트로서 저만의 생각과 견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팟캐스트의 장점이나 매력,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추려봤는데요. 솔직히 좀 추리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느낀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뭐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 우선 첫 번째,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책에선가 읽은 것 같은데 글이 뇌에 좋은 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나 음악 정도가 거의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출근하거나 운전하면서 또는 집안일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내 할 일 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즐기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꽂히는 말이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듣고 정말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들을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상당한 것 같아요. 시각적인 요소가 100%인 유튜브나 다른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플랫폼과 달리 팟캐스트만이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매력 중에 하나는 청각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로지 소리, 100% 청각에만 의존해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나 다른 시각적 자료들은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보이니까 오히려 상상력을 제약하는 데에 비해서 팟캐스트 같이 오직 청각에만 의존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로 얘기할지, 지금 어느 공간에서 이걸 녹음하고 있을지 등등 정말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오히려 집중하기에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또 요즘은 기술이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는 팟캐스트도 있기 때문에 또 호스트가 원한다면 비디오 버전의 팟캐스트 제공해서 또 시각적인 요소도 추가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해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힐링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때론 음악보다. 제가 팟캐스트에 꽂히게 된 게 거의 1년 정도 돼가는데요. 팟캐스트에 입문하면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렇다고 음악이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론 과하게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날, 정말 기쁜 날, 기분 좋은 날, 그런 날에도 갑자기 슬프거나 센치한 노래 듣다 보면 내 기분도 같이 동요되고 또 똑같은 곡을 두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엔 머릿속에 온통 그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만이 가득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게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말 내 손끝 터치 한 번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모든 삶의 결정들은 내가 내는 게 맞지만 때론 그 결정하기 전까지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런 복잡한 사고방식 갖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물론 친구나 가족한테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매번 그러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팟캐스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때론 내가 모르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듣는 게 오히려 생각에 좀 갈피가 잡히고 내가 옳은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제가 느낀 장점 중 하나는 접근성이 쉽다. 굉장히 명백한 장점이긴 한데 굳이 비싼 장비나 편집 기술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마이크와 머릿속에 아이디어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는 녹음을 할 수 있고 또 편집에 관해서도 영상 편집보다 훨씬 쉽죠. 오디오 편집을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도 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청취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유튜브와 똑같은 것 같아요. 유튜브도 뭐 한두 명 이렇게 브이로그 만들다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인드로 누구나 시작을 하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팬데믹 때,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 이 사이에 저희가 붙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그 시간에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시청을 했어요. 특히 저는 브이로그에 한때 꽂혔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굉장히 브이로그가 붐이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브이로그를 좋아했어요. 뭐 모닝 루틴이나 일상을 담은 데일리 브이로그 그런 걸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두 개 보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정도면 저 정도의 편집이나 영상미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근자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브이로그로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거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두 달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한두 달 정도는 그래 시작이 반이야. 라는 느낌으로 뭔가 좀 힘들고 그래도 재밌어서 계속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컨텐츠가 고갈되더라고요. 더 이상 찍을 게 없는 거죠. 일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맨날 집에 있는 내 모습을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괜히 억지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맨날 나가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괜히 저는 이렇게 페이크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계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과 동시에 관두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팟캐스트도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시작은 굉장히 쉬워 보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시작했는데 막상 아무 계획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할 얘기가 없어지죠. 얘기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포기하게 되고 물론 누구나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관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시작하는 접근성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팟캐스트가 유튜브보다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팟캐스트의 장점은 댓글창이 없다입니다. 이거는 좀 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유튜브와 또 비교를 했을 때 유튜브는 정말 직관적이죠.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창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냥 영상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세 가지 다 동시에 볼 수 있죠. 댓글창에는 정말 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필터링 하나 없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장점인 이유는 피드백을 곧바로 수용하고 고칠 수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긴 한데 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정신적 압박이 있죠. 이런 댓글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직관적인 유튜브에 비해 팟캐스트는 그런 부분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쉴드가 쳐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것도 또 부담이 없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제가 느낀 장점 중 하나는 독서 다음으로 멘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는 오히려 우리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주제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듣고 나면 동기부여도 되고 좀 더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모든 팟캐스트가 다 클린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컨텐츠는 물론 있지만 어쨌든 듣고 나서도 굉장히 몸과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저는. 내 자신이 뭔가 좀 변화된 것 같아서 뿌듯함을 굉장히 느껴요. 그래도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건강한 활동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사람과 몸과 마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탑은 독서인 것 같아요. 독서만큼 좋은 건 없죠. 그래도 팟캐스트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턴 팟캐스트와 비교했을 때 유튜브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재밌다 이죠. 재밌잖아요, 유튜브.
유튜브에 없는 카테고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정보를 습득하고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머리를 쓰지 않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기에 유튜브만한 컨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밌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히 시장의 크기가 비교도 안 되게 크죠. 팟캐스트에 비해서는. 그리고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공통점 꽤 있죠. 그중 첫 번째는 컨텐츠 고갈의 순간이 찾아온다. 이것도 좀 당연한 얘기죠. 둘 다 똑같이 주제들을 계속 생각해내야 돼요. 쟤도 하네? 그럼 나도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 아이디어들을 미리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이런 슬럼프가 올 때마다 이겨낼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컨텐츠 부분에서는 유튜브보다 팟캐스트가 훨씬 넓은 것 같아요. 커버할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는 재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재밌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가끔 만들어 놓고도 진짜 재미없다. 이걸 누가 볼까? 이런 생각과 부담감이 꽤 많은데 팟캐스트는 꼭 재밌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끔 내가 할 얘기가 없을 땐 그냥 아무 얘기 하면서도 딱히 이런 죄책감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도 내가 원한다면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팟캐스트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통점은 도미노 현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도 나도 시작하는 거. 또 저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그 도미노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팟캐스트 청취자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 채널을 만들고 에피소드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현상에 휩쓸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여러분, 저는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입을 다물지 않을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의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팟캐스트의 전망,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유튜브의 인기가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 더 이상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만한 그런 주제들이 없다? 이제 웬만한 건 다 커버가 됐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좀 돌려보자. 관심사를 좀 바꿔보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다 보면 디지털 디톡스 같이 이런 소셜미디어를 줄이거나 끊어내는 챌린지를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유튜브나 다른 비디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다. 라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팟캐스트이고 또 저는 굉장히 건강한 컨텐츠라 생각을 해서 저와 같은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도 아마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럼 에피소드를 마치기 전에 팟캐스트에 입문하신 분들, 또 지금 제 에피소드를 듣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팟캐스트를 잘 즐기는 팁, 저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별건 없어요. 일단은 나와 맞는 팟캐스트를 찾을 때까지 계속 파보는 거.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채널들을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끌리는 제목이나 설명이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고 이 호스트의 말하는 스타일이나 가치관 또는 목소리 그런 게 나와 굉장히 맞다 싶으면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듣는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꽂히는 거 한두 개만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팟캐스트가 교육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됐는데 팟캐스트가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팟캐스트가 있어서 그 채널을 거의 1년째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다 영어니까 굉장히 집중력을 필요로 해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귀가 열리고 리스닝이 좀 강화되는 느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한 팟캐스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한다 치면은 한 에피소드를 그 다음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청취를 하는 거죠. 무슨 똑같은 얘기를 일주일 동안 들어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외국어라 가능한 것 같아요. 한국어라면 글쎄요. 좀 물음표겠지만 외국어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전에 안 들렸던 게 두 번째에서 들리고 세 번째에서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겨움보다는 새로움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스닝 스킬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비교하며 저의 전반적인 의견들을 전달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